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서 아파트 유리창 청소 직업으로 하고 있는 26살 김기태라고 합니다. 오늘 현장은 혹시 어떤 곳인가요? 34평 아파트 전체 유리창 청소를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직 8시가 되기 전에 좀 이른데 보통 이렇게 일찍 의뢰를 해주시나요? 여름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한 8시에서 9시 정도에 들어가고요. 겨울에는 춥다 보니까 한 10시에서 11시 정도에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몇 탕 정도 쓰시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하루에 한 집이에요. 왜냐면은 하루에 2집 예약이 있으면은 일을 빨리 끝내려고 조급해지는, 그래서 웬만하면은 하루에 한 집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먼지가 꼬였는데? 네. 오늘 끈끈이가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고 뭔가 리모델링 같은 걸 하시는 집인가 보네요. 입주하시는 분이고요. 반반인 것 같아요. 이사하시는 분들이 신청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 거주하시는 동안에 저희가 청소를 가는 경우도 있고요. 입주하실 때도 많이 창문을 닦으시나 보네요. 입주하기 전에 짐을 다 빼면은 유리가 되게 잘 보이는데 유리가 더럽거든요. 그래서 이사하실 때 저희를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바닥에 어떤 걸 까시는 거예요? 방수포고요. 바닥에 오염물 같은 게 묻을까봐 그래서 항상 방수포 깔고 그 다음에 짐을 풀어놓고 있어요. 작업 전에는 어떤 걸 점검하시나요? 일단은 필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염도가 얼마나 되는지 봐야 이제 제가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방충망을 빼놓고 오염 상태가 얼마나 심한지 지금 보고 있어요. 작업이 불가한 경우도 있나요? 제가 일하는 동안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유리에 습기가 너무 많이 차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안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는 어쨌든 유리를 양면으로 청소를 해드리는 거지, 사이에 있는 그런 습기들은 제거를 못 하다 보니까 한 연에 한 1, 2회 정도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결로가 너무 심해서 작업물이 안 나오겠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그때는 웬만하면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결로가 유리창 안에 맺힌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 가운데에 이걸 감봉이라고 하는데, 감봉을 기준으로 유리가 2개가 겹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습기가 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를 잘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생긴 다음부터는 이제 샤시 교체를 하시는 게, 하자 쪽으로 가야 되는군요. 네, 이따가 닦아 놓으면은 확연히 다를 거예요. 지금 근데 육안으로 봐도 먼지가 상당히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테이프 자국 같은 것들이 있어요. 끈끈이 같은 거. 네. 이것도 이따가 유리 전용 스크래퍼로 긁어내면은 다 사라져요. 다 닦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깥쪽 유리창 말고 안에 있는 것도 다 작업 대상인 거예요? 네. 여기가 34평인데 가격은 어느 정도? 일단은 창 종류하고 필름 여부에 따라서 다르고요. 여기는 51만원, 40평 이하 평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창 기준 평당 15,000원이에요. 베란다는 양면으로 다 닦아드리는 거고, 여기 중문도 다 양면으로 닦아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방충망 청소하고 여기 하부 창틀까지. 사진을 찍으시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비포 애프터를 저는 항상 고객님들한테 작업 끝나면은 전송을 해드리거든요. 닦아놓으면은 깨끗해졌을 때 전 상태가 어떤지 기억이 안 나요. 비포 애프터 사진 보내드리면 이렇게 더러웠구나, 깨끗해졌구나 딱 느끼시죠. 다시 한번. 여기도 보시면 엄청 더럽죠. 와, 장난 아니네요. 보통 입주하는 곳에서 의뢰하신 창문이 좀 더 더러운 것 같아요. 케바케인 게 되게 다양해요. 근데 거의 보면은 신축보다는 구축이 오염이 확실히 더 심한 것 같아요. 유리창 청소인데 짐이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틈 사이를 계속 넣어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정말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필요해요. 바깥쪽도 닦는다고 하셨는데 줄을 안 타는데 바깥쪽을 어떻게 타는 거예요? 자석 도구가 있는데 그 2개가 이렇게 착 붙으면서 밖에하고 안쪽하고 이제 같이 양면으로 닦이는 거죠. 한번 그거는 봐야겠네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네, 그렇죠.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도배지가 젖을까봐 마스킹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인테리어 필름도 그렇고요, 요 벽지도 그렇고 아래로 흘러가지고 이제 오염수들이 이쪽 벽지나 인테리어 필름에 튀길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도착하면은 이 보양 작업 먼저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해놓으면은 고객님들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놀란 게 그냥 유리창만 닦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전 작업부터 너무 많아가지고. 작업 시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34평 전체 청소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한 3시간 반 정도. 오염도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한 4시간까지도 가고요. 현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군요. 네, 현장마다 다 달라요. 한파 때 엄청 추울 때는 유리창 청소를 어떻게 하시나요? 겨울에는 얼지 않는 세제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 쓰는 세제를 겨울에 쓰면 얼어요. 옛날에 문방구에서 파는 그 슬러시 있죠? 네네. 바로 그렇게 슬러시처럼 생겨버려요.
겨울에는 유리차 청소가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하거든요. 보통은 그렇게 다들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겨울에도 똑같이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비포고요. 제가 다 닦아놨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까맣게 페인트처럼 이렇게 흩날리는 게 있을 거예요. 흙먼지 같은 게 촉감이 느껴지네요. 그쵸, 느껴지시죠? 이거를 스크래퍼로 긁으면은 소리도 들리거든요. 이게 창에는 무리가 안 가는 거예요? 네, 껌칼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껌칼로 긁으면은 당연히 기스가 나고요. 유리 전용 스크래퍼를 사용하게 되면은 정말 미세하게 이제 일반인 눈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그 정도로 나기 때문에 무조건 이 유리 전용 스크래퍼로 긁어주셔야 돼요. 이 작업에도 순서가 다 있겠네요. 아, 그렇죠. 거품칠을 해서 먼저 오염물질을 닦아주고 그 다음에 거품칠을 한 번 더 해서 페인트 작업들 이런 거 다 긁어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린스 한번 이렇게가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저런 뭐 타르나 페인트 가루 같은 게 왜 묻는 거예요? 이게 인테리어 하면서 그냥 날아다니는 게 붙는 거예요? 인테리어 하면서 붙는 게 가장 많고요. 바깥에 아파트 외벽 페인트 도색 작업하잖아요. 그때 이제 유리에 많이 흩날려요. 그래서 여기 안쪽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바깥쪽 외창에 붙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잡인데 여기 손잡이 있는 부분이 안쪽, 그 다음에 손잡이 없는 거는 바깥쪽인데 이거를 이렇게 착 붙이면은 안과 밖이 이제 동시에 닦이겠죠? 자, 보여드릴게요. 수정물 엄청 많이 나오죠? 네. 상당히 더럽긴 하네요. 저는 항상 이렇게 버킷을 2개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쪽에서는 오염물질들을 이제 다 걷어내주고 닦아준 다음에 여기서 깨끗한 세제물. 그래서 2개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근데 신기한 게 이중으로 이렇게 닦으시잖아요. 물기가 거의 없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여기 보시면은 얘는 스펀지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고무날이에요. 이걸로 오염물을 닦으면서 여기 스키지에 다 걸려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물기가 깔끔하게 닦였군요. 네, 그렇죠. 와,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확 나네요. 차이가 보이시죠? 근데 창이 없는 것처럼 이제 화면에 나오거든요. 너무 깨끗해져가지고. 그래서 고객님들이 항상 유리를 닦아놓으면은 유리가 없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주세요. 지금은 수도권 쪽에서만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방 쪽은 안 가고요. 경기, 서울, 인천 이렇게 다 다니고 있어요. 나이가 26이라고 하셨는데 되게 젊으신데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원래는 제가 미용 쪽에서 일을 했었어요. 샵을 차릴까 하다가 유튜브에서 막 이제 찾아보고 있는데 아파트 유리창 청소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한테 메리트가 있었던 거는 비포 애프터가 정말 확실하더라고요. 진짜 엄청 더러웠었는데 닦아놓으니까 진짜 아예 그냥 유리가 없는 것처럼 정말 깨끗해져가지고 거기에 좀 꽂혔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사업에서 수입이잖아요. 네. 이전에 미용 일 하실 때보다는 많이 나은가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 정도요? 지금 수입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작년에 최고로 이제 매출을 찍은 거는 순수익으로 따졌을 때 1000이 제일 높았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600에서 800은 꾸준히 나왔던 것 같아요. 상당히 근데 고수익인 것 같아요. 하루에 작업도 한 번만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이게 더 메리트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저는 굉장히 소자보로 창업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용이 어떻게 드셨나요? 차량은 무조건 필요하고요. 차량 가격 제외하고 거의 장비값만 들어갔어요. 전체 다 해가지고 한 150에서 200 정도? 엄청 싸긴 하네요. 차 한 대 하고 장비 몇 개 사가지고 월 1000 찍은 거죠. 근데 보통 기술직이 창업 비용이 많이 안 들어도 기술을 배우는 데서 많이 돈이 들잖아요. 장비값만큼 들어갔던 것 같아요. 유리창 청소를 좀 배우고 싶다 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2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남한테 가서 배우거나 독학으로 시작을 하거나.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배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배우지 않고 시작했을 때 사고가 날 우려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유리라는 것 자체가 조금만 손상이 가도 나중에 결로가 생기거나 스크래치가 날 위험이 있거든요. 안 배우고 시작했을 때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외창도 손이 닿으면 초벌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웬만하면 손으로 닦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창틀도 그냥 이렇게 쓱쓱 문지르는 것보다 손으로 이렇게 팍팍 닦아야.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고무날을 이렇게 쫙 끌어왔을 때 뭐가 좀 남을 거예요. 오염 같은 게. 지금 이렇게 끌고 왔는데도 여기 물방울 자국 같은 게 보이시죠? 네네. 물때라고 하는 건데 샤워부스에 보면은 허옇게. 맞아요. 그 석회질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네, 바깥 유리창에도 똑같이 생기거든요. 그 이유가 난간에 튀겨가지고 창에 묻거든요. 그게 그대로 굳어가지고 물때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런 것도 깔끔히 닦이는 거예요? 네, 깔끔하게 닦은 걸 보여드릴게요. 와, 아래 꾸중물이.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기 보시면은
완전 뷰가 다르네요. 거의 저 정도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작업 전후를 보면 확실히 쾌감은 있는 것 같아요. 속이 시원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닦아놓으면 고객님도 기분이 좋으시지만 네, 방금 저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술을 배우고 창업을 했다고 해서 고객분들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홍보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던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지인 집에 가서 닦은 다음에 그걸 사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은 언젠간 블로그를 보고 전화하신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검증을 좀 거쳐야 되는군요. 보통의 업체들에서 3일에서 4일 정도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저는 끝나고 계속 쫓아다니고 다른 사장님들의 현장 다니면서 계속 귀찮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저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여러 현장을 경험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밖에서 밧줄 타고 닦으시는 분이 왜 없어졌는지 알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 때문이라기보다 외줄 타시는 분들이 사고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요. 관리소 측에서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웬만하면 진행을 안 하려고 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외벽에서 한 번에 진행하는 거를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하는 아파트들도 있더라고요. 저 어릴 때는 막 아저씨들이 밧줄 타고서 인사하고 그러셨거든요. 요즘에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저도 못 봤던 것 같아요, 아파트는. 우측이랑 비교했을 때 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왼쪽이 닦은 부분이고 오른쪽이 이제 아직 안 닦은 부분. 프로지오 글자를 보면은 확연히 차이가 나네요. 그쵸. 이렇게. 그리고 유리창 청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되게 말렸었어요. 다 한결같은 반응이더라고요. 누가 유리창을 돈 주고 맡기냐고. 워낙 생소하기도 하잖아요. 아파트 유리창 청소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저는 영상을 딱 봤을 때 되게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일단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니까 고객님들 만족도가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하셨을 때부터 좀 잘 된 케이스라고 보면 될까요? 운이 좋게도 잘 됐었던 것 같아요. 연락이 바로바로 왔나요? 블로그에 글 좀 올리고 하시다 보니까. 네, 근데 블로그도 이게 잘 써야지 연락이 오더라고요. 사진도 잘 찍어야 하고 본인의 강점이 뭔지 어필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글 안에다가. 청소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점 어떤 게 있나요? 정말 더러운 유리창이 있는 곳을 갔을 때 그때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여기는 한 3-4번 정도 닦았잖아요. 근데 정말 더러운 곳은 15번 닦아도 70% 정도밖에 안 닦여서 신체적으로 되게 힘들더라고요. 타르나 뭐 페인트 자국 그런 건가요? 아 그쵸, 페인트 자국도 정말 많고 물 때도 엄청 오래돼가지고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되게 여러 번 반복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업종은 그래도 컴플레인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네. 저는 이 일하면서 고객님들한테 컴플레인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제가 깨끗하게 닦아놨는데 유리창에서 이미 넋이 나가신 거죠. 저도 닦아놓으면은 이거 진짜 너무 깨끗해졌다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뭐 상가 건물 말고 아파트로 딱 해야겠다라고 결정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나요? 상가도 들어오면은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본인의 주력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아파트로 시작했던 이유는 누구나 다 할 수 없다? 그게 저한테 좀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진입장벽 같은 걸 좀 고려를 하신 것 같아요. 상가보다 아파트가 수요가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언이 좀 적중했나요? 잘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업이 좋은 점이 제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제가 아플 때는 쉴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털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털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방충망 아. 모헤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보통 4년이면은 사가요. 네. 삭으면은 이렇게 부셔져가지고 떨어지는 거죠. 아이고. 환기시켰을 때 집으로 들어오면서 코로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거는 꼭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아기가 있는 집들은 특히나 이런 거 신경 써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털이 긴 편이잖아요. 정말 오래되면은 짧은 길이로 바스라지거든요. 그게 코로 들어오면은 호흡기 질환 걸릴 위험이 되게 높아져요. 일을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손님이나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그런 고객님이 계셨었어요. 젊은 청년이 고생한다고 간식도 챙겨주시고 밥도 같이 먹자고. 밥이요? 네, 밥 먹고 작업하고 네, 팁까지 챙겨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했죠. 이 일 하면서 팁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팁을 주시는 손님분들도 계세요? 네, 젊은 사람이 땀 흘리면서 작업해주면은 기특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날씨가 괜찮아서 그렇지만 여름엔 힘드실 것 같아요. 겨울에도 더워요. 왜냐면은 해를 보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복사열 때문에
근처에만 한 30초 서 있어도 땀이 이렇게 줄줄 흐르거든요. 근데 또 감사하게도 여름에는 고객님들이 항상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던 기억은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막 나가서 해야 되는 작업들은 좀 힘들죠. 아예 밖에서 하시는 작업들. 네. 양쪽이 다 깨끗해지니까 진짜 보기가 좋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이 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많습니다. 왜냐면 궁금해서라도 네네. 검색을 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검색하고 나서 이런 업체가 있네? 라고 딱 찾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시는 것 같아요. 추천을 통해서도 연락이 오시는 경우가 좀 있나요? 그럼 오늘 집도 원래 기존 고객님 소개로 아. 오게 된 집입니다. 지금 여기만 거의 10번 온 것 같아요. 단골 아파트였군요. 진짜 되게 감사하죠. 사무실이나 이런 건 따로 있으신 거예요? 사무실은 안 쓰고 있어요. 이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럼 월세도 따로 나갈 필요는 없겠네요. 한 달에 나가는 고정 비용이 네. 세제라든지 아니면 약품이라든지 부식된 장비들 있잖아요. 아, 교체 비용 이런 것들요? 네. 하면 한 달에 한 10만 원도 안 나가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 기름값 빼면은 10만 원. 그러면 매출에서는 거의 순이익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제가 아파트 유리창 청소만 하는 건 아니고요. 방충망하고 모헤어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리창 청소에서 있어서는 매출은 거의 순수익이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기술직의 좀 장점인 것 같기도 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제일 큰 고민이 인건비하고 월세잖아요. 저는 그게 거의 안 나가니까 경기를 많이 타나요, 이 직업도? 안 타는 것 같아요. 하실 분들은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닦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네요. 창은 작업이 완료된 건가요? 이렇게 창을 다 먼저 닦아놓고 마지막에 창틀하고 방충망 이제 닦아드리고 있어요. 아, 방충망도 닦아주시는 거예요? 네. 오히려 유리 닦는 것보다 네네. 방충망 닦을 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생각도 못했어요. 뜯어서 닦아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뜯어서 닦으면은 이 집안에 먼지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끼운 상태에서 네네. 분칠하고 그 다음에 청소기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식으로 청소해드리고 있어요. 확실히 거실도 닦고 보니까 엄청 깔끔해지긴 했네요. 그렇죠. 거실창은 이제 다른 방이랑 좀 다른 게 날개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통창 있잖아요. 네네. 여기 가운데 통창을 되게 닦기 어려워하세요. 저거 팔도 안 닿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가운데 통창을 못 닦아서 네네. 거기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닦을 때도 아까 같은 그런 도구들 이용해서 닦으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 자석을 쓰는 경우도 있고 팔을 뻗어가지고 이렇게 닦는 경우도 있고. 방충망 작업은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네, 방충망하고 창틀은 마지막에. 여기는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난이도는 높은 편은 아닌데 오염도가 되게 심해가지고 여러 번 작업을 해야 되는 현장이에요. 오염도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지고 그러나요? 아니요, 저는 네. 다 똑같이 받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3번 닦을 거 뭐 15번 닦고 이러면은 이거는 더 추가금 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법도 하거든요. 근데 처음 전화 주셨을 때 그 금액에 하기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금액을 바꾸는 순간에 고객님하고 제가 신뢰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리창 청소를 해놓으면요 집이 잘 나가요. 잘 팔려요. 저는 반대로만 생각했거든요. 내놓을 때도 맡기는군요. 아 그렇죠. 집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깔끔한 데를 많이 선호를 하시거든요. 근데 창문만 닦아놔도 집이 진짜 환해지니까. 하긴 집 보러 갔는데 유리창부터 더럽고 이러면은 좀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떨어질 것 같긴 해요. 지금도 왼쪽이랑 오른쪽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속이 시원하긴 하네요. 그건 어쩔 때 쓰는 도구인가요? 틈 사이에 넣어야 되거나 그럴 때 이제 사용하곤 하는데 그래서 제 가방에는 이런 갈고리들이 정말 길이별로 있어요. 아 그렇게 쏙 들어가는군요. 네. 오, 지금 살고 계시는 부모님 집도 유리창 다 닦아드리나요? 그럼요. 365일 반짝반짝 하겠네요. 저희 집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사장님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작년 매출보다 훨씬 더 잘 나오게끔 만들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떤 걸 하시든지 일단은 된다는 생각으로 임하시면은 안 될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항상 어떤 거든지 그냥 두려움 갖지 마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촬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